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가 있었는데 뉴캐슬이 4대0으로 토트넘을 이기면서 토트넘에 굉장히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 먹구름 색깔의 옷을 입은 토트넘, 역시 이 키트는 입을 때마다 정이 안 가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이 표정이 오늘 경기를 다 설명해주는 듯합니다. 어떤 경기였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 초반부터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심이 경기를 운영하는 방법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다가 미키 반더벤에게 26분에 카드를 꺼내는 등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첫 골이 30분 만에 이삭의 발끝에서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터졌는지 봤을 때 일단 이제 뒤쪽에서 나온 공을 이제 고든이 딱 잡고 이 공을 잡기 위해서 우도기 그리고 고든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경쟁에서 고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도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로메로가 미리 내려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좀 문제가 있었죠. 왜냐면은 이 공을 빼앗겼을 때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우도기가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메로가 깊이 내려오지 않습니다만 결국에는 고든이 승리를 하면서 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로메로가 급히 고든을 막으니까 이 뒤쪽에 공간이 나버리죠. 그래서 고든이 굉장히 좋은 패스를 줬고 이삭이 이 공을 가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이삭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슈팅을 하려고 하니까 뒤쪽에 있는 반더벤이 이제 커버 플레이를 왔는데 근데 이 반더벤이 막으려고 하는 방향 자체가 이쪽이고 굉장히 속도가 빠른 선수인데 키가 큰 선수이다 보니까 역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이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삭이 역방향으로 치고 나갔을 때 반더벤은 자빠져 버리고 말았고 이삭은 그대로 요즘에 좋은 골 결정력을 뽐내면서 팀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장면 다른 각도에서 봐도 거의 굴러가듯이 하는 반더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렇게 큰 거구가 중심을 잃고 어떻게든 공을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처량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뚫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1차적으로 이게 반더벤의 문제라기보다는 로메로가 좀 밑으로 내려와 주지 않은 부분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우도기가 먼저 이 공의 어떤 그 경합 상황에서 진 부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렇게 골을 실점했는데 또 골을 실점을 합니다. 화면 전환이 됐는데 실점이 되어 있는 상황,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 31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니까 롱볼을 일단 찼습니다. 근데 이제 비카리오가 롱볼을 차는 것 자체도 일단은 토트넘이 그렇게 자주 하는 행동이 아니죠. 근데 이 공을 이제 상대방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이제 페드로 포로가 이 튀어나온 공을 빨리 걷어낸답시고 혹은 이제 패스를 한답시고 이 중간으로 넣어버립니다. 진짜 최악의 선택이었죠. 왜냐면 이 중간에는 고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자체 패스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고 이거 다른 각도로 좀 살펴봤을 때 여기에서 요렇게 고든은 이게 웬 떡이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가지고 이 패스를 받은 고든이 그대로 공을 잡고서 이번에도 미키 반더벤을 제치고 미키 반더벤이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달려서 커버를 하려고 했지만 역방향으로 치면서 다시 한번 반더벤을 꺾어버리고 그대로 슈팅을 하면서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열받는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로메로가 집중해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냈지만 일단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전방 압박을 나와가지고 이제 공간을 어느 정도 전개를 못하게 꽤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토트넘이 패스를 못하는 모습이었고 어찌저찌 이제 이 압박을 풀어내가지고 상대방의 진영에 갔을 때에도 상대방은 5-4-1 엄청나게 두터운 이 수비벽을 세우면서 결국엔 토트넘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중간에서 공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었고 2대0으로 경기가 일단은 전반전이 끝나게 됐는데 나이트메어 for 반더벤 진짜 반더벤에게는 악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BBC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미키 반더벤이 롤러브레이드 탄 줄 알았다 무슨 이렇게 발에 바퀴 달린 것처럼 넘어지고 뭔가 이렇게 오늘 중심을 못 잡는 모습이 약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삭이 일단은 16개 프리미어 골을 꽂아 넣었다라고 하프타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후반전에 골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위해서 지금 토트넘이 열심히 뛰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단 6개의 클린시트, 그러니까 무실점 경기가 6개밖에 없고, 그리고 12월 15일 이후로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 단 하나밖에 없었고, 뉴캐슬이 일단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트넘이 68%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뉴캐슬이 역습으로 결국엔 토트넘을 무너뜨리고 있고, 반더벤이 좋은 선수인 거는 맞지만 오늘 경기는 완전 악몽이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게 뉴캐슬의 방식으로 가고 있다. 완전히 컨트롤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기 자체를 보면 뉴캐슬이 홈에서 굉장히 지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맞습니다. 전반전은 그랬고, 토트넘이 일단은 이 회색 키트를 입었는데, 이게 또 뉴캐슬의 검정색 흰색이랑 이제 좀 헷갈리게 되는, 이 TV로 봤을 때 좀 헷갈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수들이 직접 뛸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나 싶긴 하지만, 여튼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슈팅은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이 했고, 코너킥도 뭐 뉴캐슬이 전반전에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죠. 이런 상황에서 후반전에 이제 페드로 포로의 부상까지 터지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하게 되는, 이제 그 생각하지 못했던 교체 카드까지 쓰게 되는 토트넘인데, 실점을 또 합니다. 51분 상황인데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중원에서 끊겼습니다. 근데 이 공이 바로 최전방에 있는 이삭에게까지 간 거죠. 자, 반더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속도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늦었습니다. 어느 정도 늦었고, 그리고 이삭은 이제 비카리오 키퍼가 달려나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결국에는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죠. 3대 0으로. 그리고 이삭이 17번째 프리미어리그 골을 꽂아 넣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야, 진짜 반더벤이 어쨌건 빨리 다가와서 수비를 해주려고 하기는 했지만, 비카리오 키퍼가 아무래도 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에서 결국엔 또 실점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3대 0. 토트넘 후방에 아주 그냥 a mess, 진짜 엉망진창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스쿨보이 디펜딩, 이건 뭐 학생들이 수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스쿨보이 디펜딩이라는 엄청난 비난을 이제 BBC로부터도 받았습니다.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교체도 해줬는데, 토트넘이 55분에 결국에 손흥민 선수를 빼는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BBC에서도 주목을 받거든요. 캡틴 손흥민 이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변화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이제 큰 가망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다음 경기가 토트넘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서 공을 못 잡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빼주면서 다른 선수들을 추가 투입해 봤지만, 결국에 추가골을 넣은 거는 뉴캐슬 쪽이었습니다. 샤르가 그대로 이제 머리에 공을 맞추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기록했고, 불안불안하다 싶었던 토트넘은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한 골을 또 내줬습니다. 4대 0으로 끝나게 되는 경기였고, 자, 토트넘이 마지막 휘슬을 너무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 호루라기가 불고 이제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 라는 BBC의 코멘터리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4대 0으로 지면서 일단 아스톤 빌라에게 골 득실차로, 뭐 경기 수는 똑같고 승점도 똑같지만 결국에는 아스톤 빌라보다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고, 뉴캐슬은 6위로 일단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맨유가 아직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뭐 순위 역전이 일어날 것 같은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토트넘은 4위 자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일단 좀 문제가 생겼고, 오늘 경기 평점을 살펴보면은 수비진들이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우도기 선수가 5.9, 미키 반더벤 선수가 6.3, 로메로도 6.3, 그리고 옐로 카드를 4명의 선수나 받는데 토트넘 선수만 받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 어떤 선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퍼포먼스, 인디비주얼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다. 포인트레스,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뭔가 다 알아차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계획이 있냐. 내가 4시 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려고 일어난 거냐. 아마 이제 지구 어딘가인 것 같고, What do we do to deserve this? 도대체 우리가 뭘 했길래 이런 경기를 봐야 되냐. 이런 팬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그리고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토트넘 have been found out. 자, 토트넘이 지금 완전 발각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 로빈슨이 BBC 라디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높은 라인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이제 전술이 완벽하게 파악당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의 모습을 토트넘 선수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심지어 아스날과의 더비입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토트넘이 일단 뉴캐슬에게 4대 0으로 무너졌는데 다음 경기는 28일에 있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빼줬다고 하기엔 사실 너무 경기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 손흥민 선수를 일단 빼고 다른 전술을 시도해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전술을 시도해도 뭐 추가골을 넣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추가 실점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안 좋은 표정이 결국에는 오늘 경기의 어떤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역습을 하는 팀들 토트넘의 전방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 압박이 풀렸을 때 결국엔 눌러 앉아가지고 수비를 하는 이런 팀들을 상대로 토트넘이 맥을 못 추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팀들이 토트넘을 상대로 이제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전방 압박을 많이 해버릴 때 오히려 토트넘은 역습의 속도가 더 빨라져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곤 했는데 뉴캐슬은 오히려 이제 뭐 압박할 땐 압박하다가 뒤로 들어올 땐 또 뒤로 들어와가지고 수비까지 해버리니까 토트넘이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는 팬들의 목소리 그리고 BBC의 이 지적은 굉장히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넣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가 사실상 낭비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오늘 경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전해지는 외신 소식들 역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